대기업에서 이직자의 경력을 산정할 때 중소 중견기업 출신일 경우 경력을 70에서 80%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이직과 연봉협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담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 그 노력과 열정을 감탄하게 됩니다. 소속된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충실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잘 다져왔고 더 큰 무대에 도전해 목표를 이룬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직을 잘해놓고 막상 연봉협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입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그룹 계열사로 이직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연봉협상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을 경우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에 가면 연봉이 엄청나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 연봉을 물어보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거나 소극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이직 연봉 협상에서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는 어쨌든 싸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전 회사 연봉이 낮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직 연봉 협상은 기본적으로 전 직장 연봉에서 얼마를 올려줄 것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처우에서 충분히 넉넉한 희망 연봉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금액을 불러도 중소 중견기업 출신인데 과한 요구를 한다면서 채용 취소를 하거나 결렬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게 부르면 그 금액 맞춰주고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 출신이라는 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다른 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전 직장 연봉 대비 충분히 여유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대기업에서 이직자의 경력을 산정할 때 해당 회사보다 규모가 작거나 중소 중견기업 출신일 경우 경력을 70에서 80%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경력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춰 적용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책정합니다. 이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비록 그 전에 경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다고는 해도 해당 직무에서 수년 동안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왔고 그 부분을 인정받아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회사 규모 때문에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다른 직무 경력을 깎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동일 직무 경력이 깎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레터를 받았을 때 본인의 경력을 다 인정받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 회사 직급별 체류 연수를 물어보고 그 기준에 내 경력 기간을 대입해서 크로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전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면 경력 100% 인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연봉에 대한 어필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았을 뿐 이전의 모든 경력이 합격한 포지션과 동일한 직무이며 그동안 해온 업무 경험이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정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앞서 언급한 내부 경력 산정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100% 인정이 어렵다고 나오면 그 내용을 연봉협상에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기존 경력 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충분히 주장을 했는데도 회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연봉 추가 인상 사유로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이 새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경험임에도 당신들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전부 인정받지 못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 측면에서 반영해달라고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던져봐야 알 수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이 기회를 잃게 될까봐 처우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저자세로 대응하는 중소 중견기업 출신 합격자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너무 가고 싶은 회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인사팀의 그런 태도를 드러내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그렇게 나올수록 후보자를 만만하게 보고 좋은 처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입사할 게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물론 상당한 인상을 이끌어냈고 추가 어필까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수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면 분명히 회사는 당신을 뽑을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너무 저자세로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제시하고 회사의 처우 제한이 아쉬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어필한다고 해서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처럼 해서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자신있게 연봉 협상에 임하고 아쉬움 없이 시도해봐야 이직해서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이직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